예수라나 마찬가지다. 아니다, 노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우리는 논다. 나도 내일부터 연습해야지. 나도 내일부터 예술해야지. 아니다, 그것은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전 세계에 연습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배고픈 예술가들과 정부의 돈을 빼먹기 위해 지금도 두통을 일으키며 기획서를 쓰고 있는 기획자 여러분, 그리고 예술가들을 날로 부려먹기 위해 재능 기부를 부추기고 있는 공무원들과 교장 선생님, 문화재단 직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도 키보드 앞에서 전투를 벌이고 계시는 잉여와 루저, 그리고 주변의 프롤레타리아와 뿌띠부르주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아트라디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라디오에서 지적질을 담당하고 있는 박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라디오에서 공연과 관련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할 노마드 박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트라디오의 이근식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들쟁이 탈애가 나은 위대한 작곡가 네, 윤성원님 오셨습니다. 아, 박수 쳐줘야 돼, 박수 쳐줘야 돼, 이거. 윤성원입니다. 이게 드디어 처음으로 여자 게스트가 나온 거야. 그 바짝바짝 칙하고, 빛납니다. 암울하고 이 어둡고 긴 터널 같은 그 남자들만 있는 이 세계를 벗어나 드디어 성호 씨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아트라디오 첫 회를 지난번에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때 반응들이 좀 어땠었나요? 어떠셨어요? 뭐 네. 관심은 가졌는데 조금 듣고 말고 이래서 전체를 아직 못 들어봤다고. 그래도 되게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게 신선하고 몰랐던 걸 좀 몰랐다. 근데 뭐 카페 아직 회원수는 아직 안 는 것 같고요. 예. 뭐 앞으로 방송 계속 되면서 더 많은 관심이 가져질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2회째 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운받은 사람들이나 듣고 있는 사람들이 시인일 수밖에 없는데 시인들 얘기는 이제 반응이 이제 의외로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뜨겁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거 얘기해도 돼? 거기서? 저희 아니에 대해서 아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아트라디오 시작한 이유가 그 뭐 종전에 있었던 이게 팟캐스트라는 그런 이런 프레임이 그러니까 이제 좀 달리하자, 뭐 컨셉을 달리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거기에서 했던 얘기들 맨날 좋은 얘기들, 뭐 이렇게 누가 잘났다 이런 얘기들은 뭐 당연히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좀 불편한 얘기들도 좀 해주는 것도 저희 아트라디오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반응은 의외로 뜨겁고, 예, 하여튼 계속 지켜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힘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KBS FM이 아닙니다. 그렇죠. KBS FM, MBC FM 그래서 무슨 뭐 검열을 받거나 뭐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적질을 당한다거나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성역 없이 어디나 그 마음에 안 들면 깝니다. 네, 저희한테 혹시 제보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은 제보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뢰성이 있다 싶으면은 또 대신해서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특집을 한번 다루고 싶은 거는 무슨 대회에서 상 받고 심사위원들한테 돈 주는 거. 제가 굉장히 뜨거운 건데. 제가 그거 지금 이거 요술계 요술계 초강력 비리 뭐 이런 거 제가 아주 한번 꼭 물어줄 거니까 제보 부탁드립니다. 많이 돈 받고 상 받으셨나요? 불안에 떠시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돈 주고 상 받은 사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래. 나 돈이 없어. 나 좀 돈 주고 나도 뭐 하나 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니, 얼마면 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상 받은 거 다 주고 그게 원래 관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썩을 놈의 세상. 포카 실태처럼 받고 네, 얹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500이 상금이다라면 500 주고 얼마. 그게 원래 예술계 관행이잖아요. 네. 제보가 상당하겠는데요. 이게 방송 이후로. 아까 뭐 저는 뭐 그런 거 아니지 뭐 얼핏 듣기로는 이제 뭐 예전에 뭐 한번 문제가 됐던 게 제가 뭐 겪은 게 아니지만 뭐
대회 끝나기도 전에 네. 심사 뭐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것도 했다는 얘기도 뭐. 어디서 들려요? 저는 뭐 하도 많이 들어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뭐. 네, 대회 끝나기 전에 벌써 작업이 뭐 끝났다 뭐 그런 얘기들. 횡행하죠 그런 게. 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저희가 카페를 제가 개설했습니다. 근데 지금 회원이 4명이거든요. 이게? 4명이 뭡니까? 여기 3명 저희 가입. 나 했고 한 명 누구시죠? 뭡니까? 야, 이제 다시 한번 저 구글 모드로 카페 좀 가입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아니, 한 분이 되게 소중한 분이시네요. 그분은 제가 나중에 소개 그 사연 아예 읽어드리죠 뭐. 처음부터요? 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라운그님이라는 분인데요. 실명이세요? 아니죠. 이제 실명은 따로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저희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 저희 팬 중에 또 저희가 저번에 200명으로 추산했는데 나 집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500명 되는 것 같아요. 네. 전 세계 자신감 팬이 자신감 붙었어요. 첫 회 그래도 의미 있는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한 500명은 된다 이렇게 싶고 그 중에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팬 몇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라운그님. 잘해드려야 되겠어요. 근데 왜 500명 중에 카페 회원 1명밖에 가입을 안 한 겁니까 이게? 이게 이제 어디선가 보물 터듯이 이제 누가 이제 기화가 돼서 막 들어오실 거예요. 네. 읽어드릴게요. 페이스북 링크 타고 아트라디오 1회 잘 들었습니다. 모르는 것들 자세히 알게 되었고 알찬 내용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도 있었고요. 감독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네요. 마지막 곡 길을 걷다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이 곡 제일 좋아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가득 찬 아트라디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길을 걷다의 작곡가 윤성원님 나오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박진수 씨가 지난번 1회 때 본인이 분명히 상품권을 카페에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페 가입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게스트들 비협조적입니다. 네, 이 방송을 듣는 대로 그 카페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상품권도 그려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네. 방송 들었는데 네. 좀 너무 네. 막 던지신 것 같던데 괜찮으신 건가요? 누구요? 진수 씨요? 네. 저희는 거기까지 책이 안 집니다. 그 본인이 뱉은 말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상품권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그 진수 씨가 네. 어떠셨어요? 나온 거에 대해서? 첫 회 들어보셨죠? 네. 네, 들었는데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앞에 말이 길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었군요. 네, 그랬습니다. 얘기 좀 많이 크게 들려주세요. 네. 듣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성호 씨 목소리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안 좋아서. 아니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우리 노래방 한번 갔었잖아요. 언제 몇 번 갔구나 참. 갔을 때 괜찮다 우리. 그래서. 여자면 다 좋다는 감독님의 그 지론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그러시죠? 저도 옥석을 가릴 줄 안다. 네. 자, 두들쟁이 타레가 낳은 위대한 작곡가 윤성원님 오셨는데요. 타레 이제 여러 곡들이 있었죠. 여러 곡들이 우리가 이제 3집 앨범까지 발매를 했죠. 그렇죠. 발매를 네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을 또 윤성원 작곡가가 작곡도 하고 또 편곡도 하고 그리고 노력도 많이 들여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같이 함께 놀고 있죠 지금 여기까지. 근데 처음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언제부터 이런 그 험난한 음악계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게 된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 합창부였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반주자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전부터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피아노를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친 거예요?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친 거죠. 쳤다가 중간에 좀 친 만큼 오래 쉬었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음악을 좀 해볼까 해서 이제 피아노를 조금씩 혼자서 연습하다가 처음부터 전공을 한 생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
그냥 좋아서 네. 하기 시작된 게. 그럼 흔히들 그 피아노를 뭐 이렇게 막 바이엘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어디까지 이렇게 치면은 어디까지 치셨나요? 아니면 그냥 따로? 저는 많이 안 쳤어요. 한 40번의 아. 초반까지밖에. 40번 많이 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요즘 막 초등학생들도 40번, 50번. 우리 거기서 40번이면 뭐 거의 신동 소리 들었는데. 저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한 30살쯤에 피아노 학원 한번 가봤거든요. 아 정말요? 네. 오 처음 들었는데요. 다 애들만 있어서 좀 못 배우실 것 같은데. 근데 학원 선생님이 예쁜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굉장히 거기 어디 외모 학원이죠? 지상주의야 또 빠져들었어 또 굉장히 차별합니다.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이렇게 좀 다녔는데 그 선생님이 오는 걸 내가 가는 거 싫어하더라고. 그분도 외모 지상주의야. 그 선생님도 변별할 수 있는 거예요. 느낌이 오거든. 네, 그래서 그래서 눈치가 하도 보여갖고 한 달 좀 가다가 그만뒀어요. 선생님이 오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 정말 내가 막 그래갖고 그때 안 갔죠. 연습을 많이 해 가신 거죠? 네, 아니 내가 연습할 게 뭐가 있어. 처음 가는데 뭐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 좀 하다가 오는 거지. 아니 그래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희 하면은 이 수강생이 뭐 그래도 좀 이렇게 가능성이 좀 있겠다. 뭐 이런 가르치는 맛이 있겠다. 뭐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동네 학원에서는 어른 수강생들이 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아, 하더라고요. 왜요? 왜 안 좋아해요? 이제 애들은 그냥 와서 이제 하는데 어른들은 좀 이거 피아노 상태가 왜 이래요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거 많이 따지다 보니 별로 선생님들이 별로 안 반긴다고 하는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 얘기 이제 그만하고. 네, 그럼 음악 하셔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공으로 하시기로 한 게 지금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네, 맞아. 고3 때부터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그럼 굳이요 전공으로 따지시면 그럼 지금 나이가 드러나잖아. 나이가 드러나는구나. 안 돼요. 예, 하여튼 시끌이신 단연간 시끌이. 단연간 그거 지켜줄 것들 나이와 네, 뭐 네. 이런. 또 저희 아테라도 이런 방송입니다. 네. 네. 하면서 이제 뭐 작곡을 이제 계속 시작을 하셨잖아요. 작곡을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작곡을 시작한 지는. 네. 어쨌든 작곡을 하시면서 그 즐거움이나 또 즐거움의 또 반대로 그 이제 좀 이렇게 힘듦 이런 것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즐거움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런 맛에 작곡을 한다. 타레를 만난 거. 예. 두두쟁이 타레를 만난 게 즐거움이 아닐까. 이거 강요하는 것 같은데요? 성우 씨 잊어버리시고. 운명이죠, 운명. 네, 백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아니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하시면서 인상 깊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같은 팀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뭐 성호 씨가 작곡했었던 원래 이렇게 말수가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그래서 곡으로 어쨌든 저희한테 곡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네요. 아무래도 좋았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방송에서 제 곡이 나왔는데 조카한테 연락이 와서 고모 음악 나왔다고 VJ 특공대 고모 음악 나왔다고 이런 그런 얘기 들으면은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농산물 홈쇼핑에도 나오고 그래요, 막. 네, 막. FTV에 나오잖아. FTV에 나오고 피싱 TV. 피싱 TV. 낚시인의 친구. 저희는 최고로 쳐줍니다. 네. 낚시 TV는. 저희 집에 채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가까운 지인들의 저기가 알아보는 게 아니고 또 모르시는 사람들이 또 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요새는 다양한 노트에서 네. 이렇게 이제 윤성원이나 작곡가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혹시 그렇게 해서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의심스러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원 씨를 알아봤던 사람은 없었나요? 뭐 블로그 같은 데 이제 올려주시는 분들이나 그런 거 보면 놀랍죠. 저는 어떻게 알고 들으셨을까 싶기도 하고 홍보가 많이 돼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찾아서 들어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많진 않지만 다운로드 받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네. 다운로드 좀 많이 받아주세요. 성원 씨를 비롯한 전 세계 작곡가분들 내가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다운로드 말고 내가
음악은 이거 답이 안 나오더라고. 컵을 네. 만들자고. 컵을 만들어서 윤성원 컵도 만들어 줄 테니까. 누가 사요? 살 수도 있지. 이거를 모르는 일이라니까. 공연 끝나면 살 수 있죠. 네.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 저희가 음원 얘기도 하고 그 음반 시장 얘기도 하겠지만 다운로드보다 앨범 사주세요. 그 앨범도 돈이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도 그나마 좀 너무- 낫지 않아요? 컵하는 게 아닌가요? 낫다니까. 아, 그러니까 네. 딴지에서 컵하는 게 그래서 그 컵을 파는 것 같아. 아니, 요즘 도자기 사업 시작하셨나요? 아니 할까 지금 살짝 이거 어. 사시물 작가 그래서 도자기 타래가 저희 사실 본거지가 여주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 뭐 도자기하고 컵할 때 또 도자 재단 통해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 아니죠? 저희 첫 회 방송 때 나왔던. 그러시면 성훈 씨 그러고 좀 이거는 작곡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진짜 이건 힘들다 느끼는 것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힘든 아무래도 좀 수입적인 부분이나 네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든 거는 곡을 만들었는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경우. 그러니까 내가 작곡을 했는데 네. 분명히 그 내가 곡이- 만든 건데 알고 봤더니 어디서 들어봤던 곡이네. 이래서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공부가 아직 더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획을 하든 아니면 그 똑같은 건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작곡하는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잖아요. 네. 좋아하는 음악이 있고 워낙 세계적으로 그 음악들이 많다 보니까 듣다 보면 그 멜로디를 내가 좋아했던 멜로디를 네, 어느 저는 순간 작곡을 하는 저는 사람은 사용을 하고 아니지만, 예.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게 네. 성원 씨 같은 경우는 악보가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그리고 기획할 때도 이렇게 했으면 진짜 기가 막히겠다. 이것도 누군가 했어. 뭐 몇 년 전에 누군가 했고 진짜 그 실형화 시켰고 그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아마 그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 그러는데 그 인터넷에 찾아보잖아요. 네. 내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아이디어 대박이야. 뭐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 금방 다 나와요. 누군가 다 하고 맞아요.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어차피 작곡이란 것이 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 압박이 아마 심할 거고 또 한 가지는 또 이게 이 또 골방에 혼자 앉아갖고 또 머리 싸매고 있는 거 쉽지 네. 않죠. 그게 피부가 안 좋아지고. 공기도 안 좋고 네.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사실 맞아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젊은 작곡가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작곡가 나오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많고 해서 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생활이다. 우리나라에서 뭐 생활이 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자꾸 학력 인플레만 발생하고 고학력자들만 쓸데없어. 정말 쓸데없이 괜히 그 학교에 돈만 갖다 바치고 그리고 필요도 없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좋은 곡 하나 더 쓰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그게 더 그게 어떻게 좋은 보면 건데 왜 긍정적인 이야기일 수 있죠. 대학원 가고 또 대학원이 안 되면 또 박사 공부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다고 그 사람들 곡이 느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참 우리나라의 그 좀 이상한 모순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도 학력 파기 하고 학벌 파기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실제적으로 학벌 파기 안 하고 있죠 지금. 네, 실제적으로 사회를 나가고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이제 사회에 나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직도 엄연하게 살아 있는 그 현실이 학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저희하고 논의도 해야 되겠지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기면서 아우르면서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자기만의 그런 그런 것들을 많이 자기 개발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개발을 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연대를 만들자는 거예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요?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탈의 윤성원이다 이런 식으로 네. 뭔가 같이 가는 그룹이 만들어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예술 계통에서. 그러니까 너무 다 그 서로가 잘나고 파편적이고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다 깨지는 거예요. 조직이 여기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뭐죠? 부에노스 국제 따지면 음악적 동지라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과정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에는 좀 헌신도 필요하고
본인들의 헌신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그러겠지만 그게 개인의 잘못으로 돌아가서 그게 야 네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네가 더 준비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 돼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열심히 놀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 같이 어떤 그런 모임 있으면 좀 가보고 뭐 이런 것도 좀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다면 그런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한 명 이상만 되면 사실 복수가 되니까 팀이잖아요. 팀이 되는데 저희도 그 드루쟁이 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같이 팀을 활동도 하고 있지만 팀 활동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죠. 예. 네, 진짜 힘든 작업이죠. 네, 힘든 네. 작업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저희는 음악으로 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음악으로 송원 씨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곡을 씀으로 해서 그거를 그 연주를 하면서 같이 합주를 할 때 그리고 앨범까지 나와서 내가 노출됐을 때까지 어떤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 팀하면서 어려움이 많지만 그걸 또 이겨내서 같이 작업을 해서 종국에는 나중에 또 결과물론 저희가 나왔을 때는 이제 그런 기쁨이 굉장히 몇 배씩 오는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윤성원 작곡가의 곡을 하나 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본인이 좋습니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곡 본인이 있으세요? 추천해 주실 만한 거. 네.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예. 뭘로 하죠? 곡이 많군요. 저희 야. 둘쟁이 텐 3집까지 하면서 아이고, 몇 곡 있죠? 많죠? 네네. 여기 네. 그러면 집으로 가는 길. 네. 네. 집으로 가는 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쾌한 곡이었습니다. 네, 처음 시작하는 PD가 좋죠. 아니 소금 소리가 좋던데. 네. 다 좋은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자랑하느라고 지금. 사실 그 3집은 시지푸스의 여행이라는 이제 타이틀인데요.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지푸스 같은 거예요, 다. 근데 너무 힘든 거죠. 그 자기 삶의 무게를 이제 돌멩이를 굴려서 저기 높은 산까지 올라가면 또 좌절하고 또 이제 굴러 떨어지는 거죠, 돌이. 그래서 그걸 또 다시 그 돌을 또 굴려서 다시 올리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두들쟁이 타래 같은 경우는 1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 망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이 많다고 얘기해 주세요. 올렸다가 떨어졌다가 이 생활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당시에 이제 대선 전국 전이었죠. 대선 전이었는데 그때가 아마 아시겠지만 그 정봉주 국회의원이 달려라 정봉주. 달려라 정봉주. 네, 정봉주 국회의원이 그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이제 그 감옥에 갇힌 때였어요. 그래서 근데 감옥에 갇히고 1년이 지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올 때였죠. 컴백할 때. 네, 컴백할 때쯤에서 그래서 제가 윤성원 작곡가한테 이 모든 이런 시지푸스들이 고난을 받고 힘든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서 문이 열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좀 어쨌든 홀가분한 마음, 기쁜 마음, 이걸 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의뢰를 좀 했었고, 그거는 이제 시지푸스 이제 책을 보면 그래요. 시지푸스가 주의 갇히거든요. 이제 제일 센 이제 제우스 신한테 갇히죠. 근데 제우스 신이 제우스 신이 시지푸스를 가둔 이유는 자기의 허물을 얘가 알고 막 떠들고 다닌 거예요. 얘가 그 이제 뭐 나쁜 짓을, 제우스 신이 이제 또 신이지만 뭐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끔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좀 해요. 능력자예요, 능력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지푸스가 본 그대로 다 얘기를 하고 떠들고 다니죠. 이거 괘씸한 거지 제우스 신이. 그래서 야 잡아넣어. 그래갖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제 또 도망을 또 몇 번을 도망가요. 막 이렇게 영리하게 거짓말을 하고 몇 번을 도망갔다가 다시 잡혀오다, 도망갔다가 잡혀오다 하다가 막 돌멩이 굴리는 거 막 이런 거 하기 전에 다시 풀려나면서 이제 그 기분을 표현하는 거, 이제 시지푸스가 풀려난 기분,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한 거. 그런데 그게 현재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해방되고 풀려나고 이런 모습과 좀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괜히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좀. 아니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편집하면 되죠? 거의 내 얘기는 편집 안 해요. 이거 진짜 편파 방송이야. 진짜 편집은 저희가 안 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제 곡이 만들어졌는데요. 어떤 생각으로 만드셨어요? 네, 그 생각입니다. 성호 씨 편집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편하게 말씀하고 따뜻한 얘기하세요. 분위기의 곡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또 뭐 이런저런 악기들 많이 안 쓰고 국악기들로 채우고, 네, 그냥 시작은 그냥 따뜻한 이미지였어요. 네, 위로해 줄 수 있는. 네. 주위에서 되게 궁금해하는데 네. 원래 내 전공이 실용음악이시죠? 네. 예. 그래서 실용음악 했는데 이렇게 국악곡을 쓰네, 이렇게 좀 주위에서 저 지인들이 자꾸 얘기가 이제 들어오는데 네. 되게 두렵지 않았나요? 우리 국악곡을 처음에 접근할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굉장히 두려웠죠. 네. 처음 접해봤고 사실 학교 다니면서도 뭐 국악에 대해서 뭐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악기에 대해서 처음 알았고 또 하면서 그리고 음역대가 한정적이라는 거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영원한 숙제죠. 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다 싶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되게 한정돼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요 정도만 해야겠다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거를 이제 많이 깨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악기로서, 음악으로서 다가가려고, 편하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은 그 국악
전공을 한 작곡가들을 보면은 더 한정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곡 쓰는 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 송원 씨 곡을 보면은 그게 좀 깨졌다고 그럴까? 그냥 그 국악 전공을 한 작곡가들이 지금 이 청취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한정적이게 곡을 써요, 되게. 네. 예. 그래서 되게 좀 식상하고 그랬는데 되게 신선한 뭐 그런 거였죠, 송원 씨 곡은. 그 주위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왔었고. 근데 저는 좀 모르지만 제가 작곡하진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악 작곡 그다음에 국악 아닌 그 뭐 굳이 따지면 뭐 양악 작곡이라고도 뭐 이렇게 전공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나눌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작곡이라는 게 그냥 예를 들면 그 곡을 쓰면서 위에 이제 악기를 표현한 것들이 국악기라든가 클래식 악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악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굳이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작곡하시는 분들 네. 저희 많이 써주세요. 진짜 할 게 많을 네, 거예요. 진짜 예. 어려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또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고 즐거운 무한한 그 세계일 것 같아요. 작곡 세계가. 국악 작곡가들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 장단에 대해서 그 몰라요. 그러니까 장단을 그 사람들이 알고 쓰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장단도 모르고 하다못해 뭐 그 다른 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서 자기가 내가 국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들리는 음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옷에 맞지 않는 장단을 괜히 뒤집어 쓴 거 자기는. 그러니까 고추장스럽죠 굉장히. 자기가 표현도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전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전통 음악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 시작이 항상 있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만들어진 창조된 시기. 예를 들어서 뭐 산조다라면 산조가 만들어진 지 한 끼케야 120년 됐나요? 120년이 안 됐어요. 사실 산조도 전통이 아니죠. 아, 산조도 전통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산조가 만들어진 지 100여 년의 역사밖에 안 되는데 그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거는 창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힙합을 느끼듯이 어색한, 저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 잘 모르거든요, 음악을. 그런 느낌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전통이 아니었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현재 사람들은 어떤 음악을 해야 되는, 현재 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전통이죠. 네네.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고정된 전통이라는 것이 마치 있는 것 같은 가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착각이죠. 가상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있는 전통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는 이상한 장단, 우리나라 음악 장단들 맞춰서 억지로 집어넣어서 몸에 맞지 않는 음악이 나오게 되는 과정이 있다고 감히 지적질을 해봅니다. 네, 그거는 맞는 것 그렇다고 같아요. 전통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저에게 폄하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아니죠. 저는 전통을 좋아합니다. 네네네. 전통 그러니까 혹시라도 네. 이제 혹시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계속 변화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가까운 예를 봐도 국립국악원이 가장 그 전통을 잘 이렇게 보존하고 이어나간 기관이잖아요. 국립국악원의 10년 전 음악과 지금 음악을 들어보면은 틀려요. 그러니까 계속 그 시대에 맞게 변화되는 게 음악이고 사람이 하는 게 또 음악인데 그게 옛날에 몇백 년 전의 음악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장단에 그냥 음만 집어넣은 꼴이 된 거예요. 네. 음악의 본질에서 있어서는 그 장단이 안 묻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단을 더 모르고 그 다들 이렇게 조금 저도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장단과 흥은 우리 뭐 국악에만 있다. 근데 이렇게 국악이 아닌 다른 음악을 들어보면은 보편성이죠. 그러니까 네, 다른 음악 들어보면은 보편성. 오히려 그런 리듬 더 많고 네. 예, 그런 뭐 이렇게 뭐 느낌이라든가 그런 게 장단이 여기에 쓰는 게 진짜 극히 한정적이죠. 국악에. 참고로 더 얘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지적질 담당이니까. 우리나라 음악은 어쨌든 뭐 대성악이라고 1234년에 그 중국에서 통째로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나라 음악이 전통이라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고려 시대에 1234년에 중국 음악을 통째로 수입해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오케스트라를 현재에 이제 만약에 일제 시대 때 오케스트라를 만약 우리나라에 통째로 갖고 와서 교육을 시켰다. 그 전에 조선 시대는 없었잖아 오케스트라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역사의 기록에 나오니까 1234년에 중국 음악을 통째로 갖고 와서 우리나라 교육을 시켜서 그게 우리나라 음악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악기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뭐 악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 중국 음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는 문화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전통 음악을 다 사라졌어요. 다 악기도 버리고 깨부시고 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찾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우리나라의 그 궁중 음악을 갖다가 다시 체보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그걸 다시 그 당시 음악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그 음악이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음악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이제 그 대단한 음악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뭐 박연이나 뭐 이런 사람들 나타나면서 수제천 이제 세종 시대에 수제천이 나오면서 평정을 한 거죠. 그게 창작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그렇죠. 치면 그게 베토벤인 거야. 서양 음악으로 지금 베토벤이 나타난 거죠. 그다음 조선시대 초창기에. 그래서 베토벤이 나와서 거죠. 예. 그 집대성하고 중국 음악 방식에서 벗어난 이제 조선시대 음악이 나온 거죠. 그래서 끼케봐 600년 되나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 되죠. 예. 그 전에 무슨 뭐 전통이 뭐 얼마나 있고 크게 그런 거 없고요. 신토부리 이런 거 믿지 마시고.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들이 현재 음악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저도 주변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 음악과 관련돼서 국악기나 예를 들면 그 뿌리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사실 국악기들은 다 한국에서 다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원래 뿌리는 그 조상들은 사실 중국에서 온 것들이 맞아요. 그래서 와서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를 중국에서 시작했던 악기가 그 악기의 뿌리는 중국이지만 한국화해서 한국화에 성공해서 그게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걸 국악기라고 보셔야지 이거 원래 다 한국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에 대한 걸 물어보시면 그건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악기는 아니에요. 뿌리는 네.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한국으로 와서 한국화됐고 거기에서 그게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또 사실 또 한국에 있던 것들이 또 다시 또 일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보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건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상식으로. 네. 모든 게 이렇게 대륙에서 대륙으로 통하는 거는 뭐 그럼요. 그거는 맞는 그래서 거니까, 중국을 예.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 중국을 뭐 만세하고 예, 뭐 중국을 그렇게 따르자는 하는 얘기가 거죠.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지금의 나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 당신이라는 예술가, 당신이라는 작곡가한테 주어진 거는 너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의 문제이지 그 어떤 뭐 내 어깨 위에 뭐 그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민족을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지는 않고 그냥 태어난 거. 우리는 부모님이 어떻게 해갖고 우리가 태어났어. 그거예요. 그냥 나도 어떻게 해서 여기 태어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의 모습을 발현하는 것. 그게 예술이라고 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중언부언했습니다. 자, 우리 아트라디오 듣는 법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아테라디오가 문화예술계 지친 영혼들 위한 위로 방송입니다. 듣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포털 다음 있잖아요. 다음에서 아트라디오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들으실 수 있는데 지금 회원수 4명입니다. 좀 더 늘었나요? 그새 좀 더 늘었어도 안 늘었어요. 네, 안 늘었답니다. 네. 4명 맞습니다. 지금 현실 정말. 예. 저희 관계자 3명 했고 그래서 예. 좀 많이 들어주세요. 가입하셔서 들어주시고요. 그래도 좋은 의견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튠즈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스마트폰에서 팟빵 앱을 설치하시고요. 그다음 구독 신청하시면은 제일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팟빵 앱 같은 경우는 또 순위가 또 안에서 매겨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100몇 등까지 올라간 건가? 순식간에 순식간에 100몇 등까지 올라갔었죠. 뭐. 예. 그래서 팟빵 앱이 이제 그 눈으로도 또 순위로도 뭐 저희가 뭐 그런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순위도 매겨지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바로 시각적으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독 신청하시고 하시면은 자유롭게 다운도 되시고 또 언제 저희가 하는 것도 바로바로 다운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를 로 하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게. 제가 사실 엊그저께 멘붕이 와갖고 지금 제가 그 워드프레스라는 걸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또 기술을 또 익혔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독학으로 여러분 독학하면 다 됩니다. 뭐 누구 선생 필요 없고요. 그래갖고 그 독학해갖고 했는데 망했어요. 이게
업그레이드에다가 갑자기 이제 홈페이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에다가 홈페이지가 다운돼 갖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우리 내일 모레 어디가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편집 끝나고 이틀 동안 지금 머리 바꾸서 그거 지금 싸매야 되는 상황인데. 다 날아갔나요? 네. 왜요? 지금 왜요? 홈페이지가 날아가서 지금 멘붕이 왔어요. 아니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제 그럴 대회가 수 얼마 안 있을까요? 남다서 외부의 소행인가? 지금 딱 중요한 시점에 우리 홈페이지가 다운됐는데요. 제가 북한의 해커지신가요? 북한의 소행인가요? 알 수 없은 북한인데. 응?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네. 어. 하여간 뭐 지금 라디오 좀 팟빵 앱을 설치하시거나 뭐 카페도 좀 가입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지금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는 거죠? 저희 두들쟁이 네, 안 탄에서. 되고 있어요. 네. 네. 어떻게 좀 고쳐보겠습니다. 또. 제가 며칠 전까지만 들어갔다 왔는데. 네, 안 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메인 뉴스로 이번에는 경북 영주, 봉화 이쪽에 가면은 내성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내성천과 환경 문제 그리고 또 저희 음악 이야기 좀 더불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북 영주에 가면 내성천이라고 모래강의 비경이 있습니다. 그곳에 4대강 살리기 영주댐이 속전속결로 건설 중입니다. 댐이 완공되면 비경은 사라지고 중복 투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김현국 기자의 설명드리면서 댐의 필요성 여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물이 400년 된 마을 전체를 휘감아 흐릅니다. 마을 바로 뒤쪽 강가에서는 대규모 공사가 한창입니다. 4대강 살리기 영주댐 건설 공사입니다. 사업비 8,600억 원, 댐 높이 55m, 저수 용량 1억 8천만 톤에 달하는 대형 댐입니다. 2년 뒤 댐이 완공되면 10.4평방킬로미터, 서울 여의도보다 넓은 땅이 물속에 잠깁니다. 400년 마을도 수몰됩니다. 몇 대 내려왔는 집인데 이 집을 떠날 일 생각하기에는 왜 안 수없겠어요. 영주댐이 들어서는 곳은 낙동강 최상류인 내성천입니다. 내성천은 모래의 하천입니다. 강 전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래톱들로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모래의 절반을 이곳 내성천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통마을인 무선마을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세를 탄 회룡포가 이 내성천 하류에 있습니다. 두 경관을 만든 건 모래입니다. 들어가서 보면 모래가 흘러가는 게 보입니다. 물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래가 계속 뒤집어지면서. 그런데 영주댐이 생기면 흐르던 모래의 60%가 댐에 막히게 됩니다. 모래의 강, 그 천혜의 환경이 위기를 맞은 겁니다. 영주댐은 속전속결로 추진됐습니다. 지난해 6월 처음 계획이 고시된 뒤 7월 환경영향평가, 8월 주민설명회, 10월 공청회, 11월 시공사 선정을 거쳐 12월에 착공했습니다. 심지어 영주댐이 꼭 필요한지 미리 따져봐야 할 보고서는 착공부터 하고 9달이 지나서야 완성됐습니다. 수몰지역 안에는 괴헌고택을 비롯해 10석점의 지정문화재가 있어서 모두 통째로 뜯어내 옮겨야 하지만 문화재위원회의 승인도 없이 공사부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기 전에 공사를 했다면 반드시 이건 불법입니다. 영주댐의 목적은 홍수 예방과 낙동강에 필요한 물 1억 8천만 톤 확보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 8억 톤이 더 생기게 됐습니다. 영주댐의 목적이 무색해진 겁니다. 두 개 사업의 목적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복 투자, 불필요한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정부는 댐을 지을수록 이득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경상북도, 충청북도, 강원도의 공동 연구 결과 댐 세 곳에서 2007년 발전과 홍수 방지로 얻은 이득은 2,800억 원인데 반해 수몰, 농작물 피해, 호흡기 질환 피해는 최대 5,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이런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댐으로 인해서 그런지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댐은 18,000개, 밀도로 세계 1위입니다. 꼭 필요한 댐을 짓고 있는 걸까요? 미국은 1994년 댐 개발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고 일본은 추진 중인 89개 댐 사업 전체에 대해
지난해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성천이라는 곳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네, 진짜 아름답죠. 네, 저희가 한 올해 2번, 3번 정도 다녀오고 그랬었죠. 타레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가고 뭐 거기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했었는데 문제는 그 내성천이 이제 사라지게 됐거든요. 그 내성천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그 보통 토건족이라고 부르는 그 건설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건족이라 부르는 거는 이제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제 더 나쁘게 얘기하면 토건 마피아라고 하죠. 토건 마피아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대형 건설사들, 그 다음에 그 국토해양부에 있는 관료들과 결탁해서 또 교수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해주는 대학교 교수님들이죠. 교수들 이런 분들이 한 몸뚱아리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이걸로 나라의 돈을 빼서 이제 같이 먹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더 이상 우리가 부두를 질 것도 없고 고속도로를 더 짓기도 그렇고 뭐 별로 질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관심을 갖는 게 댐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댐을 질 때도 거의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거의 뭐 230몇 개인가 아까 뭐 와, 그렇게 많아요? 저희 굉장히 작은 땅에서 아까 이제 지금 조금 있다. 아니 아까 이제 뉴스를 들어보셨지만 뉴스에 나옵니다. 이제 이게. 근데 뉴스에서 들었다시피 그래서 일본은 몇 년 전에 포기를 선언했죠. 더 이상 댐 건설 안 하겠다. 일본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을 따라하고 있으니까 짓다가 이제 더 이상 질 데도 없고 토건 방식의 국가로 이제 가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계획 중이던 한 그 댐들도 이제 자기들 포기 선언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거를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포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영주댐은 4대강 사업의 마지막 사업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죠. 4대강이 다 끝난 줄 아시지만 그 영주댐이 그 낙동강에 있는 9개 보 위에 이제 하나의 또 댐을 건설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사업이고 댐은 이미 거의 다 완공이 됐고요. 그리고 물만 채우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죠. 작년에 최근에 가봤을 때도 그 수몰 이제 댐을 하면 그 밑에 수몰 지역이 다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네. 그 지역이 엄청나요, 정말. 그 제가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저희 한 두 차례 갔죠. 세 차례, 두세 차례 이제 관련돼서 이제 그 타레 식구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작년에 봤을 때는 작년에 봤을 때는 별로 수몰 지역이 굉장히 크게 보진 못했는데 요번에는 좀 시간이 있어서 좀 널리 보게 됐는데 수몰 지역이 상당히 커서 충격도 받았고 계속 그 인상이 남아 있어서 진짜 와가지고 눈에서 그 밟힌다 그러잖아요. 아련하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나서 이게 거기에 대한 것들이 좀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가슴도 아팠고 그래서 이 토목이나 이런 것들에서 끝이 어딘가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발파되어 있는 현장에 있는 그 막 허물어진 산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그 소몰 지역에 있는 인근의 주민들 어르신들을 하면서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주거지도 있는 거죠? 주거지 당연히 있죠. 어디로 이사 가요? 그 되게 웃기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주거지를 이전하려고 하는 장소는 확정이 돼 있으나 그 장소만 확정만 돼 있지 거기에 대한 매입도 안 돼 있죠. 네, 아무것도 안 돼. 매입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뭐 하면은 그네들한테 집을 지어주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부지가 매입이 안 돼 있는데 거기다 뭘 지어요? 지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달랑 돈만 협상하고 그 이후의 거는 니네가 알아서 이전비가 4,500으로 알고 있고 4,500만 원 주고 알아서 나가라는 건데 그건 뭐 4,500 가지고는 거기가 아무것도 못하죠. 대를 이어서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이전할 용의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몇십억을 줘도 사실 그 자리를 뜬다는 게 자체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갈까 말까인데 그게 수몰되는 지역 면적이 그 여의도 거의 여의도보다 크다고 하거든요. 좀 큰 것 약간 같아요. 비슷하거나 여의도보다 크거나 그 정도인데 이제 시골이니까 사시는 주민이 500가구 정도 돼요. 500가구 정도 되는데 500가구가 이제 다 수몰되고 그럼 아예 사라지는 거죠. 역사 속에 자기가 살던 기억이나 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먼저 또 그 공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거기는 댐을 할 때가 아니에요. 예, 그건 맞아요. 네, 댐을 할 때가 아니고 그 정말 모래강으로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그 천혜의 관광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거기 뭐 1박 2일에서도 했었고 그 모래가 모래강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족끼리 캠핑도 갔다 왔었어요. 근데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쁘고 그 그렇게 얇은 모래강을 거기다가 그런 짓을 한다는 게 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복구를 하려면은 복구를 하려면 저희가 죽기 전에 못 볼 것 같은데 참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군요. 그 윤성원 작곡가도 작년에 이제 3집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월을 잊혀지지 사라지는 것들을 위하여. 비슷하네요. 예. 아주 길어갖고 기억을 11월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11월 사라져가는 것들을 위하여. 예, 11월 사라져가는 것들을 위하여라는 명곡을 윤성원 작곡가가 만들었었죠. 그 곡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아쟁하고 이렇게 참. 네, 재즈 스타일의 아쟁 독주곡이고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만들어 보았습니다. 분위기는 약간 옛날 6, 70년대 분위기의 올드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오케스트라 편성의 빵빵한 느낌을 넣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분위기의 곡이고 내성천을 사진으로 봤는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곳이 사라진다는 게 저는 아직까지 믿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못 봐서 그 현장을 못 봐서 그거를 왜 없애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진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사라지는 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음악을 좀 한번 들어보는 걸로. 예.
예, 작곡은 뭐 윤성원이고 아쟁은 최소영 단원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아, 소영 씨 보고 싶습니다. 빨리 나타나 주세요. 네네. 최소영 씨 단원인데, 네 지금 사정상. 네네.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이제 공식화 됐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죠. 예. 아, 이게 뭐 안 좋은 일이 아니고 좋은 일로. 네, 좋은 일로 지금. 좋은 일로 잠깐 집에 가 있죠. 네, 지금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내성천이 이제 사라질 거의 위기가 초일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내년 4월쯤 되면 물을 채우기 시작한다는데 4월인가 5월인가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작은 몸부림이라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하고 같이 거기서 공연을도 하고 좀 작은 축제라도 계속 하고 그래서 이곳을 알려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아, 그런데 힘도 부족하고 여력도 없고 그다음에 돈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끼리만 가서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는 괜히 또 그 막 위안을 하면서 이걸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 속에 사실은 있죠. 하자는 이야기는 여기 몇 군데 해놓긴 했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라지기 전에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하나의 우리가 좀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과를 팔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활동비 마련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계셔서 사과를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내성천 습지와 새들의 친구입니다. 4대강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2009년부터 낙동강을 기록하고 강가에서 살고 계시는 지율 스님께서 지금은 내성천 영주댐 수몰이 예정지에 텐트 치고 생활하며 내성천의 생태와 모래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하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지율 스님과 함께 내성천 활동을 해온 리슨 투 더 시티 내성천 습지와 새들의 친구에서 이번에 모래 갤러리 2대4 아닌가요 이게? 2 모래 갤러리 2. 아, 모래 갤러리 2. 원이 있는 거죠, 모래 갤러리가. 다시 갈까요? 아니요. 그럼 다시 갑니다. 이번에 모래 갤러리 2 4대강 컨테이너 기록 전시관을 마련했는데 그 전시를 위한 기금과 조사 활동을 위한 작은 운영 기금을 위해 사과를 판매합니다. 내성천 습지와 새들의 친구 대표님 문종호 농부님이 추수하신 내성천 발원지 무려의 저농약 효소 사과입니다. 40개 한 박스 4만원, 45개 45,000원입니다. 저장고가 없어 주문받고 나무에서 따는 싱싱하고 맛 좋은 사과입니다. 판매 수익금의 20%는 내성천 보존을 위해 쓰입니다. 회비가 따로 없는 우리 단체입니다. 4월 초파일 연등 행사 기금으로 작은 컨테이너 갤러리, 모래 갤러리 2를 마련했고 이제 그 4대강 전문 전시장 내부를 꾸미는 일이 필요합니다. 현재 모래 갤러리 1은 두리반, 조개사를 거쳐 내성천 영주댐 수몰 지구 안에 자리하고 있고요. 모래 갤러리 2는 함께 땅을 샀던 내성천 하류에 위치합니다. 우리가 함께 땅을 샀던 내성천 하류에는 또 다른 2개의 보호 설치가 초읽기 들어간 상황입니다. 주문은 입금 후 메일로 주소와 성함,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확인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가요. naeseong@gmail.com 영어로 내성천인 거죠? 네. 그럼 그게 내성org gmail.com. gmail.com이죠. 국민은행 박은선이고요. 018302-04-105551 지율 합창 리슨 투 더 시티 내성천 습지와 새의 친구. 네, 지율 합장. 지율 합장. 네. 아, 발음이 안 되네요. 일로 이제 저희 이렇게 불가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죠. 네. 사과 소개도 좀 잠깐 해주시죠. 예, 사과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 봉화군 무랴면에서 친환경 저농약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꿈꾸는 사과의 문종호입니다. 꿈꾸는 사과 밭은 백두대간 갈고산, 소백산과 태백산 중간이죠. 거기에서 흘러내려온 줄기인
봉화산 자락에 있으며 해발 400m가량 되는 곳입니다. 화학 비료를 적게 사용하고 사과 효소, 효소는 음용 가능하고요. 아카시아 꽃 효소, 유산균, 바닷물, 미네랄 등을 활용하여 나무가 건강한 사과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과의 맛은 땅의 균형 혹은 조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농약 방제는 9회 방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은 8월 27일 마지막 농약 살포를 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사과가 되도록 나무들을 도와주고 있으나 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의 농사 짓는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주소는 http 뭐라고 있나요 이거는? 네? 점점이 돼 있는 거. 아 역슬래시? 아니요. 땡땡? 땡땡. 네, 그거 아시죠? 땡땡. 네. http 땡땡 슬래시 2개 하고 BARAMDAY 숫자 0 blog.me 블로그죠. 블로그. 네, 블로그죠. 예. 바람데이 5.블로그. 예, 바람데이 5인가요? 0 아니를? 아, 0이군요. 0. 예. 바람데이 0. 네, 죄송합니다. 예. 이메일 주소는요. BARAMDAY 숫자 0 @naver.com. 이것도 바람데이 0. 네이버닷컴이죠. 부족한 점은 지도 바라며 행복한 교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4대강 공사의 현장에 이제 가면요. 지울스님이 쓸쓸히 혼자서 이제 천막을 텐트를 하나 치고 계세요. 저희 저번에 갔다 왔죠. 네, 저희가 이제 가서 그래서 한번 뵈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또 안 계셔갖고 제가 직접 뵙지 못했는데 저희가 쪽지만 남기고 왔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댐 안쪽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몰 지역이죠. 그렇죠, 댐이 수몰 지역 안쪽에 수몰되는 지역에 천막을 치고 그냥 뭐 이렇게 뭐 가스 전기 이런 게 안 들어요. 거기는 가스 전기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어렵게 거기서 또 혼자서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 안타깝고 뭐 좀 힘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방법도 없고 그랬는데 여기 그래서 사과를 판매를 하나 봐요. 그래서 사과를 좀 이렇게 많이 사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싼데요, 사과 가격이? 네, 네. 사과 좋고 그리고 원래 옛날부터 이쪽 봉화, 뭐 영주 이쪽이 사과가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천부터 뭐 그런데 다 예천 뭐 이런 데도 다 유명하긴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곳에 이제 사과를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 내성천 습지와 새들의 친구 그리고 초록의 공명 뭐 이런 데 가시면은 아마 그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아까 사과하시는 분이 바람데이라는 뭐 블로그를 그 운영하시는 건가 봐요. 그래서 아마 꿈꾸는 사과를 치면 아마 나오는 것 같죠? 네. 꿈꾸는 사과를 치면 이제 나오는 것 같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지율 스님이 거기 계신 거죠, 아직도? 네, 직접 계시죠. 이제 곧 날씨가 추워졌는데. 근데 정말 텐트 하나만 하고 그 말씀하신 아까 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컨테이너 옆에 전시관이라고 네, 전시하는데 저희가 사실 둘러보고 겉에서만 봤어요. 안에 스님이 안 계셔가지고 같이 갔다가 기다리다가 저희도 오래 시간 있을 수가 없어서 쪽지만 남겨놓고 왔는데 그 안에 그 예전에 있었던 지우스님 직접 찍으신 거죠? 직접 찍으셔가지고 예전에 변화되기 전 모습부터 해갖고 계속 그걸 변화된 지금까지 해서 매일매일 그거를 정말 기록화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기록하셔서 영화도 개봉을 하셨어요. 영화 개봉하셨죠. 네, 이걸로 영화를 개봉하셨었죠. 예. 관련된 책도 또 내셨었잖아요. 네. 교수님 그렇죠. 그리고 지훈스님 말고 또 서풍 선생님이라고 그분도 네. 이제 계속 활동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지금 실제적으로 살면서 그거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 국민의 힘이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지율스님과 불편한 관계가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 말지 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그래요. 네. 너무 무겁게 가지 마요. 무겁게 가지 말고. 네.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지만. 그럼 얘기할래요? 하지 뭐. 그래서 지율스님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그러니까 참여정부라고 하죠. 참여정부 때 천성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KTX를 KTX인가요? 하여간 뭐 철도 구간을 고속철도 구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산까지 뚫으려면 대구에서 부산까지 뚫으려면 그 산을 뚫어야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산을 뚫어야만 되는데 그때 단식 투쟁이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단식 투쟁을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거의 뭐 아사 직전에 그때 대통령이 뭐 가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그 비서실장에 가서 이제 설득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단식을 멈추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약속하고 그랬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서 지율 스님에 대한 좀 안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티가 왜 많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보수 지역에서는 아예 안티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다 안티죠.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안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 다른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실시해 달라는 거였어요. 네, 그렇죠. 근본적인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지율 스님이 주장한 거는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시행해 달라.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의 어떤 보호해야 될 종이나 아니면은 뭐 나무나 아니면은 뭐 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사실 공사를 못하게 우리나라는 법으로 환경법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도 거기 도롱뇽도 살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가 눈에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시해 버린 거예요. 환경 영향 평가도 안 했어요 제대로. 그 정권이 그때는 우리가 그 진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보적이라고 자칭 얘기하는 노무현 대통령 때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토건족이 다 무시하고 그것도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서 그 터널을 뚫어버렸죠. 그 터널을 뚫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 위에 습지에 있는 물이 다 새서 그 위에 그 터널 뚫은 위에 있는 물의 습지에 살고 있던 생물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도롱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딴 데로 다 이제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율 스님이 노력을 했었던 거죠. 이번에 내성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우리나라의 환경 현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일 크게 이슈되는 게 밀양이죠. 밀양의 송전탑 문제. 네, 송전탑이요. 물론 제일 큰 거는 뭐 4대강이지만 4대강은 누구나 다 군침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돈이 되잖아요. 돈이. 아니 여당이고 야당이고 사실은 이건 이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막 침을 흘리고 있지. 어떻게 물어뜯을까 이걸 지금. 그 다음에 밀양도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천수만 지금 간척지 사업 아니 그걸 또 막는데 거기도 가로림만으로 수정합니다. 거긴 또 지역 토대가 좀 어느 정도는 탄탄해요. 그 동네 양반들이 많이 거기 막아냈잖아요. 아니 지금도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토건적은 돈이 되기 때문에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게 내성천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내성천이 왜 관심을 그렇게 많이 못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율 스님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 계시기 때문에 더 못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율 스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율 스님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움을 받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편하지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왜 타협을 안 하느냐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자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 그런 걸 많이 한 거죠. 노무현 정부 때 제일 큰 실책이라고 제가 봐지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겼거든요. 네네.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정태춘 가수 정태춘 우리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노래 중에 많이 가사가 거의 대부분 고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무슨 니 뭐 도들이 봄들판 사나운 흙바람 장다리꽃 피어 있는 뭐 학교길 보리밭 둔포장치하는 어쩌고 저쩌고 이게 동네가 다 지명이에요. 그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지명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다. 그 지명들이 다 미군 기지로 없어지고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포크레인 밑에서 포크레인하고 막 깔려갖고 막 이렇게 뭐 그 물 속에 처박혀 있고 막 그런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정태춘 씨가. 왜냐면 그 사람은 자기 고향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미군 기지로 다 콘크리트화 돼 버린 거니까 아예 사라졌죠. 고향이 없어진 거네요. 고향 자체가 없어졌죠. 고향 자체가 미군 기지로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런 자기의 그 뼈저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실감이란 것이. 근데 그게
전두환 때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때 한 거, 노태우 때 한 것도 아니야. 그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예요. 네네. 그런 이런 환경, 그래서 지울 스님이 제기하는 게 그런 걸 누가 했냐? 노무현 대통령이 했고 니네 정치 세력이 했다는 민주당이 한 거 아니냐? 그때 민주당이 했는데 지금 대선 때라고 와서 내성천이나 뭐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4대강 반대한다고 하고 니네 권력 잡은 다음에 이걸 안 할 자신이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울 스님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타협을 안 타협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는 또 경험이 있는 거죠. 초정산에서 자기가 문재인 그 비서실장하고 얘기를 해서 문재인 비서실장이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받겠다고 약속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기존의 환경단체들 같은 경우 사실은 줄을 서 있단 말이에요. 정당에.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더해서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환경운동에 대해서 제가 약간은 압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은 알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후퇴할 거를 워낙에 많이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후퇴해야 될 걸 미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힘이 없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도 했으면은 남들한테 했다는 소리 듣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책임은 피할 수 있는 정도 선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보여주는 기본적인 명분만 갖고. 그래서 그 환경단체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주민들한테 타협을 해주거나 해서 주민들한테 실제적인 보상이 되게 하는 정도에서 선에서 많이 빠지죠. 근데 지우 스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인 그 접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다 얘기를 배제하고 그냥 근본적인 문제적인 이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예.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여당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고 야당은 뭐 안 할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합의 봐주고 그냥 진행이 되게 하니까 똑같은 놈들이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갖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순수하게 환경으로만 접근을 하시니까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들은 불편할 수 당연히 불편하죠. 네. 그게 환경만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입장에서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 너무 힘이 없어서 지금 이쪽이 너무 힘이 없어요. 환경 그 연합 자체가 힘이 많이 없죠. 저는 환경단체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전국 제일 큰 뭐 환경운동연합이나 뭐 녹색연합이나 아니면 불교환경연대나 뭐 그래서 환경단체 자체도 여러 개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약간은 좀 틀어져 있는 상태라고 좀 그럼 서로 그 기구들 안에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낼 만한 창구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서든 좀 이렇게 약간 그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타협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타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다 다른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조금이라도 좀 힘을 좀 대드리고 싶은데 사과 좀 많이 사과 많이 사주세요. 지금 사과철이죠. 네, 가을이니까. 네, 사과 한 잔 맛있을 때죠. 네. 네. 그리고 솔직히 아침에 먹는 사과 금사과입니다. 근데 사과 원래 진짜 주변에서 보니까 농약 진짜 많이 하잖아요. 완전 많이 사과만 하죠. 많이 네. 하는 건 아니고 딴 것도 다 많이 하죠. 사과 제가 아는 분들 보니까 사과 정말 농약 많이 하던데 9번이면 정말 양호합니다. 정말 이거 솔직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이분이. 예. 왜냐하면 딴 분들은 그냥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명시도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하고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알고 계신 것들 뭐 무농약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무농약은 없고요. 예, 저농약이 있어요. 저농약. 네, 그러니까 알고 드세요. 지금 드시는 게 전혀 농약이 없다. 이거 뭐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도 수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얼마 이상이 검출이 되면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이 됐을 때 그 유기농이라고 하는 그 어떤 로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말 농약 하나도 안 들어가 순수한 걸 먹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네, 그냥 내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네, 사과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도와주세요. 아트다 아트. 아트 라디오입니다. 우리 장사로 나가야 되겠다. 우리 아트 라디오 여기 또 하나. 사과가 아트마트 뭐 이런 거. 여기 연기해서 또 뭐 하나 해야 되겠는데 컵이랑 같이 사과 같이 팔고 사과도 팔고 다 팔아야 되겠다 우리 집.
저희 뭐 나가겠습니다 금방. 자, 다음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저희 탈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한 주간의 탈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3일 날 전주 세계소리 축제 소리 프론티어 본선 경연에 이제 나가게 돼서 거의 매일 새벽 1시까지 아주 다 졸려서 미칠 날입니다. 12시 넘어가면 다 몽롱해져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네, 새벽 1시까지 연습실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예. 아, 참.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 이런 거 하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디 노는 공간 없나요? 어디 이제 사무실 그런데? 저희 공간도 지원 받습니다. 네, 밤에 뭐 안 쓰는 공간. 또 하나의 망하는 역사를 또. 근데 어제 그 오다가 휴게소에서 보니까 그 각 휴게소마다 전주 소리 축제에 관련돼서 대형 그 현수막이랑 다 걸려져 있더라고요. 홍보는 많이 지금 하고 홍보는 있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연습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거의 다 완성됐고 이제 오늘도 이 방송 끝나고 또 연습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뭐 이번에 윤승원 작곡가의 화려한 쌈바 리듬과 들썩들썩 할 겁니다. 엉덩이가. 네. 아니, 뭐 대단합니다. 기대되시죠? 기대되시면 전주로 오십시오. 10월 3일 날 저녁 5시에 두들쟁이 타레와 함께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전통과 쌈바가 어울릴 수 있나 이런 거 보여드립니다. 네. 오세요. 예, 꼭 오시면은 좋은 아주 구경이 될 것 같고. 처음으로 또 단원들끼리 노래도 합니다. 네. 예, 저희 노래도 하고요. 뭐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다 합니다. 예. 춤만 안 춥니다. 춤출까요? 예, 그래서 뭐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좀 즐겁게 잘 꾸며나가는 무대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두들쟁이 타레가 서울 아트마켓에 부스를 하나 이제 만들게 됐어요. 아트마켓이 저기 세종문화회관이랑 국립극장이랑 여러 군데서 하는데 우리는 국립극장이죠. 저희는 국립극장에서 합니다. 어디 뭐 로비 쪽에 하나요? 아니면 그 앞에 마당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그 아니요, 부스를. 3층. 아니요, 3층 건물 3층. 예, 건물 3층이 따로 있습니다. 2층, 3층과 같이 하는데 네. 그럼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 거기가 대극장 쪽에 아마 거기 3층일 겁니다. 아, 이런 우리 디테일이 약해갖고. 디테일 약하구나. 있어요. 네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2층, 3층에서 합니다. 국립극장으로 네네. 오시면 되고요. 이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이죠? 원래는 월요일부터 해갖고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날짜가 다음 주.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게 며칠이죠? 그게? 다음 주 7, 8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원래 그 헐 아트마켓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저희가 부스 전시하는 것은 8일 9일. 네, 8일 9일입니다. 뭐 여러 단체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부스를 해서 홍보하고 뭐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그러는 마켓이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들리셔서 뭐 저희 팀도 좀 구경하시고 다른 팀도 좀 구경하시고 그러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그 공연팀만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 관련된 그 디렉터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또 그게 새로운 또 마켓 장이 될 것 같으니까 오셔서 저희 연락처 어디다 노출 한번 시킬 테니까요. 아, 이거 홈페이지가 망해갖고 지금. 아, 홈페이지가 망했네요. 빨리 복구해 주십시오. 오셔가지고 마켓 저희 두들쟁이 탈에 찾아주시고요. 뭐 남산 한번 올라가셔서 맑은 공기도 좀 쐬시고. 저 오시면 저희가 따뜻한 커피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 막 날리지 마시고요. 못 드려요. 못 드리고. 아니, 왜요? 못 드리고 아트 라디오를 듣고 왔다 이러면은 저희가 지금 돈을 들여서 그 홍보용으로 이렇게 그냥 샘플 CD를 좀 이렇게 몇 개 만들고 있으니까 CD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훨씬 그게 몇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네. 네, 뭐 특별한 소식은 없고 요 정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다른 소식 있나요? 다른 소식은 이제 뭐 그걸 21세기 얘기죠. 21세기는 하지 말고. 하지 말고.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네. 우리가 다 휩쓸면 참 좋겠습니다. 21세기는 바로 전날이죠. 저희 전주 세계 소리 축제. 네, 2일 날 하고 그다음 3일 날 하고. 이거는 다 편집입니다. 네. 편집할지 알고 막 얘기해요. 자, 다음 소식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쓸데없는 넘어갈까요? 네, 쓸데없는 제가 추천하는 맛집 코너. 말씀하십시오. 맛집과 관광지 코너인데요. 네네. 오늘은 내성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성천이
영주에 가시면요. 그 이상하게 이름이 용국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왜 용국면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용국면에 그 순대집이 유명합니다. 용궁 순대라고. 아, 그 집 정말 맛있습니다. 네, 용궁 순대라고 그 먹어봤죠. 다녀오셨나요? 저희 그때 공연 끝나고 나서 먹었잖아요. 항상 저는 빠지고 항상 맛집 가시는군요. 예. 예, 그래서 다른 데는 좀 약간 냄새도 나고 하잖아요. 근데 또 냄새 나는 걸 좋아하는 아저씨들도 계시지만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렇게 아주 담백하게 잘 만드셔요. 좋은 세제를 쓰시나요? 그 요즘에는 아니 저번에 어디 갔는데 순대를 막 순대 그 이제 피한다고 이렇게 장을 위해서 막 씻으시는데 내과에서 막 그냥 트리오를 퐁퐁을 막 그 세제를 갖다가 그냥 막 한 나라를 갖다가 막 하시는데 근데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야, 모든 순대는 저렇게 하는 그래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저기 돼지 내장이니 뭐 이런 거 냄새 굉장히 다 많이 트리오 나니까. 퐁퐁 이런 걸로 닦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당용 세제가 따로 있고 그걸로 갖다 닦는데 문제는 그걸 얼마나 잘 헹구고 잘 처리를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어떤 데서 먹으면 입에서 막 거품이 생기는 것 같아. 트리오. 우리 환경 얘기하는데 막 세제 얘기하고 이거 뭐 너무 안 맞는데? 이 얘기도 못 들어본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저희는 다 오픈 시킵니다. 그래서 그 뭐 순대 뭐 내장으로 만든 음식들은 사실은 다 트리오 퐁퐁 이런 걸로 닦죠. 네, 맞아요. 근데 얼마나 깨끗이 잘 헹구느냐의 문제인데 이 집은 잘 헹구시나 봐요. 맛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피가 그 저기 싸구려 그 순대 그 피가 아니고요. 진짜 돼지 그 껍데기 저걸로 하는 순대이기 때문에 정말 맛있습니다. 막창이죠, 막창. 네, 막창. 네, 막창으로다가 하는 순대이기 때문에 맛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 뭐죠? 오징어 볶음. 네. 그 다음에 순대 볶음 뭐 이런 거. 아, 용순대 어디 홍보 나오셨어요? 여기까지. 하여튼 맛있습니다. 그 집 가셔서 맛집이니까요. 저희 먹었던 집만 얘기합니다. 네, 용궁 순대 괜찮고요. 그리고 그 옆집 가 무슨 들기름도 판다면서요? 네, 직접 그래서 그 용궁 에비뉴를 가시면 그 먼저부터 그 순대 냄새 이전에 깨 냄새를 들으실 냄새 그 참기름 냄새가 쫙 거리에 딱 나요. 아, 군침 도는데요. 네, 거기서 시각을 딱 이제 냄새를 딱 꼴딱꼴딱 하신 다음에 순대집으로 가시면 되고 용궁순대 거기에 순대집이 또 되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으니까 그 순대집도 있고 또 거기 뭐 토끼간 뭐 있잖아요. 네, 그게 그 토끼간빵이라고 이름이 용궁순대잖아요. 용궁면이니까. 네, 용궁면이니까 그거를 갖다가 네. 그 아이템으로 해서 그 토끼간빵이라는 걸 또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회적 기업이더라고. 그래서 1년 됐더라고. 사회적 기업이에요? 오래된 게 아니라 1년 전부터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빵이에요? 예. 아, 빵. 그러니까 뭐 찐빵이죠, 찐빵. 그죠? 팥빵. 찐빵이죠, 찐빵. 근데 그거를 이제 상호만 토끼 간이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이게 사람이 혹하는 거요. 토끼 간 들어간다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거긴 예천이네. 예천군. 네, 거긴 예천군 용궁면. 예천군 용궁면이라서 용궁 순대하고 토끼간빵이 아주 큰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그 내성천에 이렇게 그 자락이 이렇게 다 면에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예천면에 있는 예천면 용궁면인가요? 예천군 용궁면. 네. 거기도 맛집입니다. 그래서 토끼간빵은 그 간에 좋은 헛개나무를 추출액으로 만들었어요. 제일 좋은. 네. 그리고 올해 이제 회룡포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게 또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있다고 하네요. 좋은 일 하시니까 가서 한 번씩 뭐 사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쓸데없는 먹는 소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 주간의 볼만한 공연, 그 다음에 전시 뭐 이런 거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제가 사실 9월 25일 날 처음 가봤는데 방배동에 있는 두리춤터라고 하는 그 무용 전용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건물에 한 4층 정도 되는데 거기에 1층, 2층, 그러니까 1층은 무대고, 그러니까 터져 있는 공간이죠. 1층, 2층까지 터져 있는 공간이고 3층은 대기실하고 아마 4층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 4층은 관계자만 올라가니까 올라가보지 못해서 공연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김진미 무용단의 대표인 김진미 씨란 분의 무용 극을 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김진미 씨를
안 게 아니었고 그 김진미 씨 그 발표할 때 그때 독립선언문 영웅들에게 묻는다고 하는 그런 무용 음악을 담당했던 이현석 씨라는 음악 감독님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력이 좀 특이하신 분인데 그 원래 전공을 그 국악 대금을 전공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활동을 그 재즈 그러니까 프리 재즈 색스폰 주자로 연주를 활동을 하시면서 작곡 편곡을 같이 하는 작곡가 겸 프리 재즈 그 색스폰 그 연주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통을 또 전공을 하셨고 서영석 선생님이나 뭐 이런 그 명인들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또 어렸을 때부터 배우시고 또 그거를 또 지금에 와서 그 프리 음악을 전향하면서 그 강태환 씨라고 하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예, 강태환 씨라고 하는 프리 그 음악 그분한테 통해서 또 이제 은사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 통해서 이제 같이 전통과 그 재즈 그다음 프리 재즈라고 하는 프리 재즈라는 게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재즈에서도 또 뭐 약간 그 특이한 그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통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 재즈 음악을 같이 하고 있는 분을 연주를 보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김진미 씨 무용을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용에 먼저 주목을 했고 이제 사실 저는 그래요. 무용 음악을 담당을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음악은 그냥 음악 연주를 하면 거기 안에 철학도 다 있습니다만 무용 음악은 거기에 음악을 무용 동작이나 무용에 대한 그런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까지 캐치를 하면서 음악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공연 끝나고 나서 이현석 그 감독님을 만나서 짧게 대화를 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그 수정 작업과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뭐 길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거기서 그래서 굉장히 김진미 씨라고 하는 분의 그 작품을 보면서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 전통인가요? 아니면은 뭐? 전통을 베이스로 한 창작 무용이에요. 창작 무용. 네네네. 창작 무용에서 거기에 있는 동작들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분명 그것은 이제 전통을 베이스로 한 창작 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캐릭터들이 총 7분 정도 계셨는데 7, 8분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시는 뭐 유자진 씨, 송중근, 뭐 박봉진 뭐 이런 분들 영웅들을 통해서 그 극을 표현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도 그래서 독립 선언문이었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그래서 차후 공연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바로 또 저는 이제 그 친구 이제 그 온라인으로 친구해서 했더니 다음 작품이 그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고려란 팀이 또 그 강동 아트센터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또 이게 장소를 제가 또 같은 데를 본 건 아닌데 강동 아트센터에서 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동이 문화의 핵인가? 근데 저희 동네. 성호 씨 동네구나. 지금 여기 저희가 강동에 와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강동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의도된 게 아니었어요. 네, 지난번엔 수원에서 했었고 이번엔 강동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진미 씨 무용단의 다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무용단이 이제 김진미 씨가 작품을 하는 그런 공연을 보다 보니까 그 시댄스라고 해가지고 그 서울 세계 무용 축제라고 하는 게 벌써 16회 됐는데 거기를 강동 아트센터 그리고 예술의 전당 고향 아람누리극장에서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하더라고요. 장시간 하는데 이제 같은 장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7일 날은 뭐 예를 들면 강동 아트센터, 그다음 8일 날은 예술의 전당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세 개 공연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건 김진민 씨가 거기가 프로그램이 서울 시댄스라고 하는 서울 세계 무용 축제가 총 4개의 그 프로그램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제 프로그램, 두 번째는 국내 프로그램, 그리고 세 번째는 학술 행사, 그리고 네 번째는 부대 행사에서 뭐 부대 행사에는 예술가들의 대화도 있고 뭐 많은데 거기서 제가 주목할 건 국내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이제 서울 세계 무용 축제가 16개국 51개 단체가 이 기간 동안 그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국내 프로그램 중에서 10월 9일하고 11일 날 강동 아트센터에서 그 후즈 넥스트라는 그러니까 차기 신진 안무가들의 그런 장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만 국내 그 안무가들이나 김지민 씨 같은 무용단만 그 김지민 씨 같은 분들만 해서 발표 같은 경우를 해서 30분씩 짧게 해서 여러 분들이 공연하시는데 아마 제가 9일인지 10일인지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후즈 넥스트라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강동 아트센터 소극장 드림에서 이분이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저도 무용을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그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심오한 철학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날 그 김지민 씨란 분을 많이 보진 못했고 지금 계속 제가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서 좀 저는 주목하셔야 될 것은 그 무용하고 그다음에 그 이현석 씨라고 하시는 분의 감독님이 하는 그 음악과의 얼마나 그 결합과 그다음에 제가 조금 두리춘터에서 좀 특이했던 거는 그분이 뭐 베이스 주자 드럼 그다음에 특이하게 가야금 그다음에 해금 북도 있고 징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바이올린도 있고 약간 조합이 특이했거든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는 그 전통 음악의 구음 시나리오가 구음 같은 걸 갖다가 재즈 보컬리스트가 그거래요. 그래서 되게 이게 어울릴까? 했는데 어울리고 되게 특이한 맛이 나더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전통에 있었던 걸 갖다가 재즈 악기를 연주하는 정도가 아니었고요. 좀 그 안에서 좀 이현석 그 감독님이 그 내면의 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길어. 네, 짧게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자, 네. 30초 이상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꺼버려요. 알겠습니다. 네, 알아서 잘라주세요. 뭘 잘라 이게. 네, 짧게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 강동 아트센터 가셔서 많이 보시고요. 티켓값 외국 팀은 비싸고요. 8만 원부터 5만 원. 네, 한국 팀은 2만 원부터 한 5만 원 사이니까요. 뭐 할인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서 보십시오. 네. 다시요. 짧게 한 두 줄로 요약을 하면은 공연 이름 어디 이렇게 요약을 좀.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세계무용축제 시댄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김진미 씨 무용단이 김진미 씨가 10월 9일부터 11일 사이 아마 이틀 중에 그 공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용 뭐 잘 모르니까 얘기하기 주저넘고 그 다음에 음악은 좋을 것 같더라 이런 얘기죠. 네. 무용과 음악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오해하실까봐 변명을 좀 늘어놓자면 제가 고래아 음악을 또 들어봤어요. 그래서 네네. 지적질 하시려고 그러는군요. 네, 고래아 음악 유튜브를 이렇게 해서 들어봤더니 뭐 음악 좋더라고요. 음악 좋고 그리고 돈을 막 쓴 거 느낌이 확 나는 거야. 지금 돈을 좀 발랐구나. 막 영상이 뭐 화려합니다. 그래서 영상도 좋고 음악도 좋고 좋더라고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고래아. 뭐 새로운 걸 얘기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얘기를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좀 소개해야 될 공연이 있어서 극단 황금가지의 만두와 깔창이라는 공연이에요. 근데 만두와 깔창은 제가 왜 관심을 갖고 있냐면 이 배우가 유순웅 배우가 나오시니까 제가 유순웅 씨는 제가 한 20년 전부터 계속 관심 있게 봐왔던 배우고요. 예전에 또 얼마 전에 한 10년 됐나요? 그 염쟁이 유씨로 굉장히 한 시대를 또 풍미했던 배우시죠. 그래서 대단한 뭐 연기력과 그리고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조연으로. 왜냐면 얼굴이 주연급이 안 되고 이분이 조연 딱 얼굴에 조연 이렇게 써있어요. 대단한 연기력과 이런 걸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이 새로운 작품을 하신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봤더니 이제 제목이 만두와 깔창이란 그 연극을 하시는데요. 네. 보니까 또 연출을 또 김명곤 전 그 문화부 장관이 연출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런 환상의 조합이 또 나온 거죠. 그리고 또 그 마당극계에선 또 그 이분이 아마 대구 쪽에서 그 활약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뭐 김원근 씨라는 또 이렇게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두 분이 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마당극입니다. 네, 그래서 뭐 현실에 대한 또 어려움 좀 약간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그래서 장돌뱅이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대표해서 그래서 장돌뱅이의 뭐 애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장돌뱅이로 이제 그 대신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현 시대의 이제 어려움 같은 마당극인 거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거는 또 하나 저한테 이제 좀 좋았던 거는 제가 여기 이벤트에 그 신청을 했었거든요. 보셨어요 이거? 아니요, 이벤트 페이스북 이벤트에 신청을 했거든요. 당첨이 된 거 아닙니까?
너무 편파적인데? 당첨됐다고 지금 좋은 감정 있으니까 지금. 당연하죠. 나한테 표를 보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래서 일단 고맙고요. 11일 날인데 뭐 가보죠 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혜원 씨가 씨요, 네. 저희 같이 한번 잠깐 해야죠. 수경낭자전이라는 또 공연을 지난번까지 극단이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뭐 모시는 사람들은 뭐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유명한 팀이니까 그 모시는 사람들의 수경낭자전이라는 게 얼마 전에 영국 에딘버러 갔다 왔었죠. 근데 그리고 또 거기 어디죠? 대학로 실험 정미소였나? 정미소. 네, 정미소 거기서도 많은 이제 관객들을 끌어모은 것 같고요. 사실은 그냥 홍보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에 한번 보세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 표가 꽉 찬 것 같아요. 지금 이미 티켓팅 끝나서. 정미소에도 거의 뭐 90% 티켓팅, 이상 모시는 사람들은 기본 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좀 이렇게 팬을 좀 많았으면 좋겠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자, 다음 코너는 이마의 아트 퀴즈. 저번 주에 퀴즈를 내고 카페에다가 이제 올렸는데 조회수가 2회? 댓글은 하나도 안 달렸습니다. 네. 상품을 딱 준비를 해놨는데 아쉽게도 저희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퀴즈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번 주 거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냥 저번 주 거 다시 내는 거 어떨까요? 새로운 걸 내는 거보다. 새로운 거 내죠. 어차피 우리 인기도 없는데. 저번 주 거를 그대로 간다고요? 그러면 어때 엎어쓰기? 그러니까 그럼 상품이 2배로 돼야 되는데? 이건 무슨 나가리도 하니까 뭔 2배 선물이 이게요. 원래 그런 거야. 이게 로또야 로또처럼. 2월 되는 거야. 2월 돼야지. 포인트 적립됩니다. 적립도 2월 시켜야지. 그러면 저번 주 거에 뭐 한 문제 정도 더 추가를 해서 2월 시키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저번 주에 국악의 음은 몇 개가 있을까요? 그거였죠? 네네네. 저희 방송 끝나고도 되게 논란이 많았죠. 그게 뭐냐고? 네네네. 그래서 그게 퀴즈가 또 있었고 하나는 음악이란 10글자 내외로 10글자 넘으면 다 오답입니다. 10글자 내외로 음악이란 그거는 이제 제 마음에 드는 답이 정답입니다. 저번 주 퀴즈가 그렇고 이번 주는 뭐 두 가지가 좀 퀴즈니까 하나 더 하면은 여기 저희 갑자기 퀴즈 한 100가지 쌓여있고 막 선물 이러다가 이제 저희 나눠 갔습니다. 저도 정답을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여기 지금 아트라디오 진행하시는 분들 뭐 지적지를 담당하고 있는 박간호 감독님 또 노마드 박지혜님 또 저 이렇게 나이를 합산하면은 몇이 될까요? 요거 어렵습니다.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잘 지금 모르겠는데 아직 신비주의니까 아직 노출 안 됐죠. 뭐 100을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뭐 그런 거. 이러면 이제 조회수 빵이 된다. 이제 막 이러다가 요거 문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네, 다시 한번 그러면 마음에 안 듭니다. 문제가. 정답 맞힐 수 없을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기 제일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자, 퀴즈는 제가 그래서 참고로 저는 돼지를 좋아합니다. 뭐 저는 되게 말 타고 즐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전 돼지와 말을 다 용에 올려놓습니다. 힌트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마의 아트 퀴즈였습니다. 선물 얘기도 좀 해주시죠. 선물 얘기해 주셔야죠. 네. 뭐 보지도 않고 해가지고 선물 넘어가려고 했는데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선물을 나눠드립니다. 뭐 선물을 저희에게 보내주셔도 좋고요. 어떤 걸 좀 보내주시고 교환을 원하는 게 있으면은 뭐 교환을 하셔도 좋고 협찬품 보내주시면은 뭐 저희가 먹거나 청취자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 정답 보내주시고 뭐 교환할 거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뭐 3집 음반을 하나 주세요. 뭐 그런 거 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회 때 게스트로 나왔던 박진수 씨 카페에 가입하시고 상품권 올려주십시오 꼭. 이거 청취자 퀴즈에 나가겠습니다 선물로.
자, 이제 뭐 거의 다 끝나서 이제 마지막 곡으로 그 남방돌고래 윤성원 작곡의 곡을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좀 곡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내용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우리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윤성원 작곡 옆에 여태 한 마디도 안 하고 40분을 있었어요. 지금 계속 옆에 계십니다. 존재하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신이 조련하던 돌고래 K씨의 자살에 충격을 받아 돈과 명예를 포기하고 돌고래의 야생 방사 운동에 뛰어든 릭 오벨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돌고래는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날 K씨는 작정한 듯 올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고래 쇼가 인간에게는 선택적인 것이지만 쇼를 하는 돌고래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네, 저도 1박 2일, KBS 1박 2일에서 소개된 돌고래의 모습을 보고 이 남방 돌고래에 대해서 곡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는 돌고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주 해녀들에게도 돌고래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제주 앞바다가 자유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정마을 문제가 지금 여기 사실은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네. 강정마을 앞바다에 이제 뭐 문섬이나 뭐 이런 데가 그곳이 남방 큰 돌고래가 사는 서식지예요. 주로 거기가 그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군 기지가 지어지면은 애들이 이제 아무래도 지장을 받는 거죠. 거기 사는데 서울대공원에 있던 이제 지돌이도 거기 이제 일행으로 이제 결합돼 있다고 하는데 좀 서로 뭔가 이렇게 좋은 해결 방안들을 좀 마련하고 그리고 너무 그 국가 권력이 너무 힘이 강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국가 권력이 힘이 좀 약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이상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트라디오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죠 뭐. 네. 송호 씨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아트라디오와 함께한 시간. 아트라디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내성천이라든가 뭐 돌고래든가 자연 환경 문제라든가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제가 할 수 있는 곡으로 많은 걸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맞이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오늘 죄송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도 그렇지만 저희가 그 예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 현안이나 아니면 그 환경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의도적으로 얘기를 했다기보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술하는 분들이 사회적인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술하시는 분들의 이런 현안이 사회 현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적극적으로 하시진 못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관심을 갖다 보면 거기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예술 활동하시는 데도 도움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예술하는 의미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론에 있어서도 조금 의미를 찾기 위해서라도 이런 관심을 안 가주셨다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내성천 얘기부터 해서 환경 문제들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두 번째 방송이었는데요. 저희 두들쟁이 탈의 음악은 그 3집까지 현재 나와 있는 음악이 환경을 주제로 이제 음악을 저희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음악과도 결부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가진 것 같고요. 점점점 많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방송 때는 카페 회원수도 조금 두 자릿수로 좀 늘고, 예, 좀 조회수도 좀 더 늘어나고, 뭐 퀴즈 정답도 보내시고, 그럼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스튜디오를 따로 해서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닙니다, 저희. 연습실도 없어도 돌아다니듯이. 장비만 들고 돌아다녀요. 예, 장비 딱 들고 그냥 바로 풀면은 15분 후에 녹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 꼭 출연하고 싶고 이러면은, 예, 저희 연락 주시면은,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이해 방송도 아주 참 알찬 방송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술가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관찰자예요.
예술가는 관찰자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사랑이란 주제가 있으면 사랑을 관찰하는 거죠. 어떠한 방식으로 얘네들이 좋아하나. 그리고 그 어떤 단계와 어떤 단계. 만약에 뭐 처음에 좋아했을 때의 감정, 아니면은 뭐 마지막에 안 좋게 뭐 헤어지든 뭐 헤어질 때의 감정, 이런 것들을 막 관찰을 하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문제도 예술가들은 관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예민하죠. 관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다쳐요. 정치 권력에 의해서. 그래서 예술가들이 제일 예민하게 관찰하고 제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예. 저희를 까지 마시고요.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거기 약한 모습 보여주세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한 제가 홈페이지가 망해서 일단은 저희 페이스북이 있거든요.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아트라디오 카페, 그 다음에 두들쟁이 달의 카페. 지금 살아있는 것들이 이런 거죠. 이런 쪽으로 지금 연락을 주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쉬운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 수가 없는 아트라디오에 오면 바로 눈에 띄죠. 네. 뜨거운 관심 받으실 수 뜨거운 있습니다. 관심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회원 수가 4명밖에 없는 아트라디오 카페에 많이 가입해 주시고 뭐 연락하실 곳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빨리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 곡으로 남방돌고래 듣도록 하겠습니다.